서울 평창동 한옥 저택의 응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실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한미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사흘 전 손녀 한수민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민은 28, 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손녀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결혼을 말하다니. 미정은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15년째 미정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박진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미정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진우 32살 한명은행 강남지점 대리. 부모님은 지방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했고 현재 두 분 모두 투병 중이었습니다. 진우는 부모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괜찮군요. 미정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판이요? 미정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판이란 건 돈이 없을 때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미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오만해지고 착하던 사람이 욕심쟁이가 되었습니다. 정비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무언가 결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비서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직접이라니요? 강남지점에 가볼 겁니다. 내일 오전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비서는 당황스러웠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한번 결심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평범한 노인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미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오래된 재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옷이었습니다. 정비서는 미정을 도와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풀고 값비싼 시계도 벗었습니다. 미정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웠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올리던 머리도 헝클어뜨렸습니다. 손에 뭘 들고 갈까요? 미정은 서랍을 뒤지다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정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 청년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비서? 글쎄요, 회장님. 나는 알아요. 가난한 노인이 은행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말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나를 무시한다면? 미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민의 결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변장을 마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옷,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가방. 한명그룹의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명은행 지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미정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명은행 강남지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만든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1,000원짜리 지폐가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구 직원 3명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진우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그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정은 아무 대답 없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하며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은 일부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정은 허리를 굽히려다 멈췄습니다. 진우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구를 나와 재빨리 지갑을 주었습니다. 흩어진 돈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진우는 지갑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미정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밖이 추우셨죠? 미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지갑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정리를 부탁하는 메모였습니다. 통장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의 목소리는 일부러 떨렸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통장 주세요. 미정은 낡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진우는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기계가 멈췄습니다. 진우는 다시 통장을 넣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옆 창구에서 젊은 여자 손님이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점심시간에 기계가 고장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그쪽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진우는 다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우는 통장을 펼쳐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리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진우는 통장에 손으로 거래 내역을 적어 넣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하고 깔끔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확인해 보세요. 미정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틀린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작은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시락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빵을 미정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많이 춥고 힘드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미정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범한 빵이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정은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일부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미정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빵을 꼭 쥐고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은행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손에 쥔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빵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미정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비서가 가져온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찍힌 박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진우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휠체어를 탄 노인이 은행에 왔습니다. 진우는 창구를 나와 문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창구까지 모셨습니다. 화요일 오후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급한 업무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서랍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웃자 진우도 웃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손님이 급하게 은행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만 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박진우 대리가 승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미정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실적보다 고객을 챙기느라 성과가 낮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승진을 포기할 만큼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것을 노리는 계산일까요?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돈이 걸린 문제로 가죠. 미정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보고서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메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미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메모에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진우는 메모를 받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누가 이 계좌로 보내라고 했나요? 손자가 급하대요. 사고가 났다고. 미정은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진우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손자분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가 안 된대요. 빨리 보내야 해요.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보이스피싱일 수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손자가 분명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경찰관 2명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손자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꽉 잡아주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회장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슬픈 엄마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그때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진우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미정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진우는 마지막까지 미정을 배웅했습니다. 문 앞까지 따라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가 잡아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미정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을 믿어도 될까?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래전 닫아두었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의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안도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응접실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녀 수민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고요. 수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습니다. 수민아, 그 남자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렴.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무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미정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미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않으시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홀로 남았습니다. 찻잔 속 차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정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진우 씨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비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맡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회장님? 정비서는 놀랐습니다. 미정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흥미로운 남자네요. 직접 보죠. 10분 후 진우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팔짱을 꼈습니다. 수민이한테 들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니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수민 씨를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이요? 돈이 아니고? 미정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돈은 부모님 병원비를 갚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게 제 통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은 게 거의 없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당신이 내 손녀를 어떻게 책임지죠? 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수민 씨가 웃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큰 집도 비싼 차도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수민 씨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이나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진우는 미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가보세요.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더 할 말 없어요. 가보세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진우가 저택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비서, 네, 회장님. 내일 입금 준비하세요. 정비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금이라니요? 어디에요?
미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박진우 씨 부모님 병원비요. 정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하세요.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 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어요. 정비서는 깊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홀로 남았습니다. 응접실은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미정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한명은행 강남지점의 전산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담당자가 화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모니터에는 거액 입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액은 9천억 원이었습니다. 입금자는 한명그룹 투자계좌였습니다. 수취인은 박진우였습니다. 은행 내부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전산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시스템 오류 아닌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정상 거래로 보입니다. 전산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거액 거래는 자동 보안 조치가 작동했습니다. 창구의 진우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시스템이 왜 이래?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잠깐 와보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실로 들어가자 여러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점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네 계좌로 9천억이 입금됐네. 진우는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돈을, 입금자가 한명그룹이야. 본사에 확인했는데. 지점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명령권자가 한미정 회장님이라고 하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미정 회장, 수민의 할머니였습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즉시 반환 처리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승인이라 함부로 못 건드리네. 진우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는 은행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한명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진우는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정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집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군요. 진우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의 마음에 대한 답입니다. 진우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승낙 및 공동재단 설립 제안서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당신과 수민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박진우 명의 계좌의 자금은 공동재단 설립 기금으로 사용됨. 재단 목적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사업. 공동이사 한미정, 박진우, 한수민. 진우는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진우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미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 것이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진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재단 설립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돈으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한명그룹 이름으로 해주세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참 고집이 세군요. 죄송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재단 공동이사는 당신이 맡으세요. 그건 양보 못합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박진우 씨. 미정이 그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멈춰섰습니다. 수민이를 부탁합니다.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진우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했어, 미정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한명은행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재단 설립 서류 준비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점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단이라니? 9천억 원 전액 사회에 환원합니다. 은행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사흘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무명은행원 9천억 원 전액 기부. 모든 방송국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신문 일면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행 로비에 설치된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명은행 박진우 대리가 한명그룹으로부터 입금받은 9천억 원을 전액 한명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진우는 창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명그룹 본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원 주재에 회장님 돈을 마음대로 처분했어요. 고소해야 합니다. 횡령죄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임원이 정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비서는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박진우 씨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금지한다. 이는 내 최종 결정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이요? 지병이 악화되셨습니다. 정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임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미정은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민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수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미정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편지가 있다. 수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박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주렴. 미정이 말했습니다. 수민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시간 있어요. 직접 전하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수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틀 후 수민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수민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수민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전해달래. 진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에게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는 사람, 당신의 선택이 내 삶의 마지막 투자를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민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미정.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VIP 병동. 진우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가봐야겠어. 나도 갈게.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꽃집에 들러 흰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수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VIP 병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수민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이불만 있었습니다. 미정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꽃다발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수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 수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침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꽃다발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진우는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꽃잎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민은 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정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진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유언장과 함께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명복지재단 이사 임명장이었습니다.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평생 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정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던 그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수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닿았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미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신칠 결혼과 재단 설립.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빈소에는 가족과 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향 냄새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미정의 영정사진이 재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원들과 수민, 진우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은 한명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수민과 박진우의 공동 명의로 한다. 수민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의 공식 명칭은 한미정박진우 기념재단으로 한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명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진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정비서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인터뷰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얀 예배당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가을빛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하객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진우의 부모님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뒷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진우에게 도움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옆에는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이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케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란 리본으로 묶인 봉투였습니다. 한미정박진우 기념재단 설립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재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다가오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민이 진우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특별한 서약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우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함께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휠체어의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진우와 수미는 손을 잡고 예배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정박진우 기념재단 설립 기념식.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글자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실까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미정의 미소가 하늘에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던 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수민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민의 드레스가 흔들렸습니다. 현수막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휠체어의 노인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리님.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진우와 수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햇살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작은 현판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단 현판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민이 함께 천을 걷었습니다.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한미정박진우 기념재단 설립 2025년 11월 의료비 지원 및 교육사업. 글씨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진우는 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수민이 속삭였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현판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기자들을 피했습니다.
그는 수민의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단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바닥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정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내 삶의 마지막 투자를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회장님, 지켜보고 계시죠? 진우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회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진우와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맞잡고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정이 남긴 유산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재단은 국내 최대 복지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미정박진우 재단은 국내 최대 복지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27개 지부가 생겼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단 본부였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진심은 증명되지 않아도 살아남는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북구의 한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노인 10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은 잘 드셨어요? 진우가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아픈 데가 나았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검진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오후 진우는 마포구의 지역아동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우 아저씨, 오늘도 오셨어요? 진우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이사님, 고맙습니다. 후원금 덕분에 난방비 걱정을 덜었어요. 진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됐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림에는 집과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그렸네.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야겠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진우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민이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바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이랑 아동센터 다녀왔어요. 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올해 투명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 받았어요. 진우는 수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정비서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정비서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진우와 수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비서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비서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진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한명은행 강남지점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젊은 직원이 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창구까지 안내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젊은 직원도 자신처럼 진심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다. 진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민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저 은행이요. 제가 일하던 곳. 수민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우릴 여기까지 이끄셨네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투자였죠. 그리고 가장 성공한 투자였어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 뒤편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자 자료실이었습니다. 벽에는 미정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미정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한미정 회장 1950-2025. 진심은 증명되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진우와 수미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정비서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수민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이사님, 새로운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사진은 여전히 그곳에 남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단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회장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단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한미정박진우 기념재단. 불빛이 간판을 비췄습니다. 글자가 밤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재단 건물 전체가 보였습니다. 서울 야경 속에서 건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재단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사진이 비쳤습니다. 사진 아래 명패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진심은 증명되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과 가족이 그려진 그 그림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명패의 글자는 여전히 빛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